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에서 첫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나섰던 북해주공 3단지가 최근 안전진단을 마쳤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분위기에도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네, 재건축의 불확실성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선택한 모습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지난 1996년 조성한 인천 북해택지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700여 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리모델링 추진위는 지난 2021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듬해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했고 최근 1차 안전진단을 마쳤습니다. 5월이면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데 수평 증축과 별동 증축이 가능한 C등급 이상이 나오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해 건축 심의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조합은 이미 도시계획 심의와 건축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229%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주택법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40%가 적용이 되면 저희 아파트는 325%라는 용적률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는 일반 분양이라는 258세대의 일반 분양을 통해서 우리 분담금 그리고 우리가 빠른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최근 재건축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면서 주민들의 재건축 관심이 늘긴 했지만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 중 74%는 여전히 리모델링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요새 완화되고 있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봤을 때 상당히 확률적으로 낮고요. 또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좀 새로운 신축 건물을 만들 수 있는 리모델링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의욕적으로 생각하시는 북해주공 3단지 조합은 인천의 첫 아파트 리모델링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 행정과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항소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선고 이후 강수현 양주시장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지역민들 앞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 의정부 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다른 처벌 전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시 그 직을 잃게 되는데 강수현 양주시장은 벌금 80만 원으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고 이후 강수현 양주시장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여튼 선거법도 잘 숙지하고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너무 걱정 끼쳐드려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강수현 양주시장의 법정 다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부천시가 5년 만에 또 한 번 행정체제 완전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긴 시간 시민 불편을 초래했던 광역동 체제는 시작할 때에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다시 되돌리는 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다양한 우려들이 최근에 열린 부천시 의회 시정질의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7년 전 부천 옥길동으로 이사한 40대 주부 신수진 씨는 행정이나 민원 업무를 볼 때마다 매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옥길지구의 행정동은 범안동인 탓에 멀리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4-5 정거장 이상을 나가서 일을 봐야 하는데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저희 부모님 그거 하나 떼를 때마다 저한테 전화하셔서 어디로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불편을
일부 주민들의 경우 부천이 아닌 거리상 더 가까운 서울 구로 지역으로 가는 게 차라리 편할 정도입니다. 일반동 전환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본박동이라든가 괴안동까지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거나 심지어는 부천시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울 항동에 위치한 주민센터가 더 가까운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접근성도 좋지 않고. 인구 3만여 명이 사는 신도시지만 기본적인 행정민원을 처리하기에도 여전히 힘든 점이 많습니다. 부천시가 내년 1월 일반동 전면 개편을 예고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계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21일 부천시의회 시정질의에서도 내년 행정 개편에 앞서 문제점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에서 본박동과 어길동 분동 계획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길동에 동사무소가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길동 동사무소 설치에 대해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신도시만의 걱정은 아닙니다.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청사 정비 문제와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까지 혼재되면서 지역 내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미구청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2024년 1월 1일이 정확한 계획인지 그 계획에 따른 원미혁신적으로 원미구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결정하고 결정하셔야죠. 들어가야죠. 분명하지 않은 계획들 안에서 혼란을 겪고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광역동 완전 폐지까지는 남은 시간이 충분치 않은 데다 지역마다 살펴야 할 현안들이 잇따르는 만큼 행정 개편 전후로 또 다른 지역사회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파행을 거듭해온 김포시의회 임시회가 23일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대의기관으로 본분을 다하고자 했지만 억측과 오해가 있어 중단했던 원내외 활동을 23일부터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임시회를 중단하게 만든 집행부는 공개 사과하고 사안을 왜곡해 갈등을 키운 국민의힘은 자숙하고 일부 의원은 사과하라며 갈등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김포시의회 본회의는 임시회 첫날인 14일 정회 이후 22일까지 민주당 의원들의 출석 거부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중단됐습니다. 인천시가 교량과 터널에 화재에 취약한 방음시설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 종합건설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과 터널 중 가연성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소재로 설치된 시설물은 모두 7곳인데요. 이 중 미개통 상태인 송현 고가교 방음터널과 철거 예정인 성남 제2고가교 방음벽을 제외한 5곳을 오는 2024년까지 33억 원을 들여 불연성 재질인 유리 등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이미 확보된 예산 2억 원으로 동춘 고가교와 원신터널, 컨벤시아교 3곳의 방음벽을 상반기 중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3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동춘 고가교 방음터널과 서감 고가교 방음벽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 중에 교체를 시행할 예정인데요. 또한 송현 고가교 방음터널은 개통 시기에 맞춰 불연 소재로 교체하고 모든 방음시설은 교체 전까지는 우선적으로 방음터널 내 소화시설을 설치해 화재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산지구의 버스 확충을 위해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네, 그 가교 역할을 한 오석규 경기도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자체는 물론이고요. 지금 정치권도 이 고산지구 버스 확충을 위해 나섰습니다. 오늘 5월에 민간 분양 입주가 시작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5월에 2,407세대의 중대형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됩니다. 이미 고산 택지지구엔 7,396세대가 입주해 있고 거주 인구가 약 17,36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2.35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요. 5월 입주 예정 세대수에 단순 대입을 하면 약 5,000명 이상의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또 유입되는 이렇게 거주 인구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경기도 그리고 의정부시와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현장에 나가서 회의를 진행하셨는데 어떤 논의가 이뤄졌을까요? 서울시하고 인접한 지역 특성상 서울에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한 광역버스의 신규 노선과 기존 노선 등차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의정부 시내버스 노선 배차 강화 및 경전철과 T노선 라인과 연계하는 마을버스의 노선 신설 등의 의견을 교환하였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 역할 구분과 그 업무 건의 등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예, 보통 버스 대책이라고 하면 이제 증차, 노선 신설, 또 정류장 증설이나 배차 간격 줄이기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입주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결정만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좀 발빠른 현실화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버스 노선 증배차와 신설이 단시간에 결정이 될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대광위와 서울시의 허가 문제가 있으며 이는 특히 단기간에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또한 노선 증배차 및 신설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버스 운송사의 버스 보유 대수 그리고 운전기사의 투입 여력 부분까지도 확인해야 하는 시간 및 비용 그리고 민간업체 지원 가능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국회에서는 국토위 소속의 지역구 김민철 국회의원께서 최근에 대광위와 국회에서 고산지구 대중교통 관련 별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5월 입주 시점에 맞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당시 현장 방문했던 경기도청도 적극적으로 대광위와 협의 진행 중이고요. 의정부시 역시 지금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증배차 및 신설에 관해 적극적으로 업무 진행 중입니다. 입주 전 시점에 현재 진행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입주 이후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수질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죠.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늘의 영상에서 우리 동네 하천 지킴이들의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부천 미래교육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부천 미래교육센터의 이은경 센터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센터장님 먼저 지난 1년간 돌아봤을 때 소회가 어떠십니까? 네, 저희 부천 미래교육센터가
개소를 시작으로 센터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마을과 학교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말 다양한 시도와 관계 맺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과학기술, 생태환경 등 영역별로 마을 배움터 169개를 발굴하고 자원맵으로 구성하였으며 마을교사 339명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우리마을 체험사업을 전개하는 등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부천시 학습지원 서포트단도 위촉하고 기초학습 함량을 위해서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인 부천 교육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해서요. 온라인에서도 부천 교육자원과 양질의 교육 콘텐츠가 제공되고 더불어 마을 교육 자원이 학교 교육 과정에 잘 매칭될 수 있도록 편리성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진로에 관심이 많은데요. 자기주도적 진로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진로 교육을 중학교 33개 교회 모두 지원하였고요. 지역 자원 협력으로 진로 역량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센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연구도 진행했는데요. 미래교육 비전 및 목표, 그리고 센터의 중장기적 역할을 수립하였고 연구 과정 중에 한 청소년이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미래교육센터의 역할을 고스란히 담겨진 문장이라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2023년도는 교육자원 발굴단을 구성 운영해서요. 교육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요. 우리마을 체험, 마을주도 마을교육 과정인 부천이 그리는 미래교육 등을 신설, 확대 운영해서요. 마을과 학교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 융합 교육이라고 해서요. 다른 학교를 신설 운영하고요. 미래 진로 역량 강화 및 현장 중심 진로 교육 등을 위해서 진로 탐색, 직업 체험, 청년 진로 멘토링, 그리고 1:1 맞춤 진로 컨설팅도 구성하여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진로 교육을 위해서 창업 창직 중심의 청소년 진로 기획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멘토 부천시장과 멘토 청소년이 함께하는 두드림 토크 콘서트도 4월 6일 진행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천 미래교육센터 이은경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20일 오전 8시 20분쯤 양주시 한 페인트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불은 공장 건물 한 개 동을 태우고 발생 약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공장 직원 2명이 초기 진화 작업 중에 화상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양주시는 유해화학 물질 누출을 우려하며 주민들에게 안전 재난 문자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